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광복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곳을 찾으니 마음이 더욱 숙연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매헌 윤봉길 기념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1988년도 국민들의 성금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지었습니다. 예. 제가 윤봉길 의사의 훌륭하신 위대하신 정신이라든지 그야말 업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 곳입니다. 미리 전시물들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홍구공원에서 일제 군 수뇌부를 향해 던졌던 수통 모양의 폭탄입니다.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걸 도시락 폭탄으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그게 그 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 도시락 폭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일본의 그 재판 기록이라든지 또 그동안 거기에 여러 가지 증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시락 폭탄은 자결하려고 도시락 폭탄을 가지고 있었고 밑에 땅에 놨었죠. 그래서 수통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통 폭탄으로 다 이렇게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윤봉길 의사의 생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헌 선생은 홍구공원에서 의거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의거 이전에는 농촌 계몽 활동을 펼치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이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윤봉길 의사님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기 좋은데 실제 그분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본 사람한테 학업을 하기 싫다 해가지고 일본 그만두시고 한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학도 하셨고 한시도 많이 졌고 한시 장원도 오고 그러고 나서 농촌 야학운동 또 계몽운동 또 올라보면 어떻게 새마을운동의 하나의 효시라고 할 수 있죠. 나무 심고 또 돼지를 집집마다 하나씩 줘가지고 돼지를 다시 키워가지고 부가소득도 어쩌고 그런 농촌 계몽운동, 농촌 부흥운동을 원래 하셨고 또 야학을 하면서 독서회도 만들고 각고 독서회를 만들어가지고 독서회 활동도 하고 농촌 또 농민독보이라는 걸 세운을 또 지어가지고 농촌 사람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계몽 활동을 진행하시다가 의거의 뜻을 가지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거는 이제 더 큰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는 당신은 일본한테 우리가 억울을 받고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넓은 데로 가기 위해서 아마 중국으로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구공원에 모인 수많은 군중과 군인, 그 앞에서 우리의 독립을 위한 결단,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 자체가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윤봉길 의사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대범 모셨고 또 불의에 대해서는 항상 타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동북아 이쪽을 만주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걸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평화를 해친다 해가지고 거기에 응징하기 위해서 그런 큰 결단을 내린 거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헌 선생의 의거로 많은 수의 침략의 원흉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결단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게 그 당시 첫째는 우리가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그 당시는 아주 심하게 쓰러지고 심하게 이게 아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아주 활동이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이 1919년도 3.1운동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시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시 불지폈고 또 임시정부가 소위 쓰러지고 있는 임시정부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광복군도 나중에 창설하게 되고 또 중국의
그 낙양 그 군관학교에다가 네. 한국 특별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 할 수 있는 이런 그 문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만든 게 다 윤희사의 의거의 큰 덕입니다. 특히 네. 우리가 주장할 거는 장개석 주석이 그 당시 중국 4억 명이 일본 수뇌부들 머리카락 건드리지 못하는데 못 했는데 한국의 한 청년이 그 수계들을 다 몰살시켰거든요. 두 사람을 죽였고 그 5명을 다 그 다리에 쩔단지고 이렇게 큰 그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1943년 카이로 선 회담할 때 우리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 이걸 강력 주장해서 카이로 선언에 한국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게 우리 독립의 한국 독립과를 맺는 제일 그 근간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봉길 의사가 후세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는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의사님께서는 실제 매연 선생님께서는 자기 그 가족이라는 자기 자신이라든지 자기 욕 하나도 자기 출세라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요새 말은 한 관직을 얻는다든지 네. 뭐 국회의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네.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서 자기 하나의 목숨 있는 걸 바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그 나라 사랑 정신을 우리 많이 본받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윤희사 정신을 계속 이런 걸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윤봉길 의사 생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광복을 찾은 것은 매연 선생의 희생이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재인 시 근처에 매연 기념관이 있다는 건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숲 공원도 매연공원으로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매연 정신을 이 모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이런 성스러운 그 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주민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